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열을 막으려고 만든 아주 강력한 정부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시장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울의 무려 80%에 달하는 지역이 통계적으로 보면 더 이상 해당 사항도 없는데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묶여있게 된 걸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부가 왜 이렇게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바로 10월 15일 대책, 일종의 시장 충격요법이었습니다. 들끓는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굵직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해버린 거죠. 이 삼중 규제라는 게요,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대출이랑 전매를 막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세금을 확 높이고요.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예 정부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까지 해야 집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실상 투자 목적의 구매는 원천봉쇄해서 시장을 얼려버리는 정말 강력한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조치들이 나온 게 지난년 데이터를 보고 한 건데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서울자치구의 80%가 더 이상 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통계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의 명분이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텐데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는 용산, 성동, 송파, 강동, 서초 딱 이 5곳만 규제 요건을 채우고 있고요. 나머지 20개 구는 기준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갑자기 폭락이라도 했나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습니다. 자, 이 규제가 작동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역설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규제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아주 기막힌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런 통계상의 역설이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그 피해는 안타깝게도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 강남처럼 집값이 막 폭등한 것도 아닌데 규제는 똑같이 받으니까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래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규제가 시작되기 전이랑 후를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 건수가 거의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분의 이야기인데요. 가격을 5천만 원씩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은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정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선택지가 딱 2개인데 둘 다 쉽지가 않아요. 규제를 풀자니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가 몰려서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 봐 무섭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규제를 유지하자니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망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의 경험 때문인데요. 그때 강남 일부 지역의 규제 하나를 아주 잠깐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 달에 그 지역 집값이 순식간에 다시 치솟아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 전체에서 벌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임시조치다, 오래 끌 수 없다고 하고요. 또 서울시장은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규제는 풀릴까요? 특히 이제 곧 선거도 있고 하니 정치적인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가장 피해가 큰 외곽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서울처럼 정말 활화산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와 내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